검사님이 설마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보다 더한 말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짱변입니다. 가끔씩 저한테 주변 분이나 어려운 분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간혹 거기에 참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검사님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합니다, 가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하고, 그다음 최근에 소식을 접한 내용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훈훈했던 검사님과의 기억도 소개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피의자를 협박하고 모욕했던 검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10여 년 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의뢰인이 물품 판매와 관련해서 회사에 공금을 횡령했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에서 그때 이야기한 공금 액수는 3억 원. 우리가 변호인에서 이야기한 거는 한 1억 원 정도다. 왜 1억 원이냐? 들어가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반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횡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고 다툼이 심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의자가 그때는 이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이어서 변호인 입회 없이 하겠다고 했다가 검사실에서 엄청난 협박과 모욕을 당했나 봐요. 그때 주임 검사님이 작초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검사님이 된 분들을 작초라 하고요. 원래 검사로 임용받은 분들을 검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네, 검사 2년 차였죠. 그분이 수갑 차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느냐, 횡령이 3억이지 어떻게 1억이냐, 변호인들 말을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그것도 아직도 주장하고 있느냐,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겠느냐,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나라 이 꼴이 됐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분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상급 검사님들, 그 당시는 부부장 검사님 같은데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항의를 엄청 했죠. 그래서 아마 검사님이 결국은 교체는 됐는데, 결국은 그분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서 영장도 청구되었습니다. 근데 영장은 기각되었고, 나중에 어쨌든 법원 재판 받고는 피해 배상을 못해서 이제 실형을 살긴 살았는데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고소 대리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지방에서. 근데 이제 명예훼손으로 다수의 가해자들을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또 검사님이 저희 고소인에게 쪽지를 하나 써준 거예요. 자기 검찰청 방 번호하고 그 다음에 호실 이렇게 적어주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고소 취하는 게 어떻겠냐, 잘 생각해보라고. 그러면서 사건이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서울에 있는 변호사까지 왜 굳이 선임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했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검사님으로부터. 근데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자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직 결정 못 했냐고, 왜 전화 안 하냐고, 고소 취하 안 할 거냐고. 그제서야 그분이 이제 쫓아왔죠, 저한테. 사실 일주일 전에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 취하라고 했다. 그 쪽지를 보니까 정말 사무실 번호하고 검사실 호실 번호가 적혀 있어요. 검사가 자필로 써준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이 일주일 뒤에 온 전화 마지막에 자기도 놀랐지만 잠깐 끝부분에 또 녹음 버튼을 누른 거예요. 또 주임 검사의 상급자에 연락을 했죠. 이런 일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의 소속 변호사가 지방에서도 변호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변호사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왜 서울 변호사가 지방 사건을 맡지도 못하느냐. 이런 부분 공론해서 서울지방변호사에서도 기자회견 갖겠다. 항의를 엄청 했죠. 그랬더니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겠노라 하시더니 검사님 교체됐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로 봤는 것 같은데요. 그 검사님이 그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그 사주를 봐주겠다. 뭐 인터넷 프로그램 있나 보죠. 사주 프로그램. 그걸 보고 당신 지금 현재 선임한 변호사하고 당신하고 사주가 안 맞으니까 변호인 교체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뭐 검사님이 징계받은 사안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안들을 볼 때 참 많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의뢰인들이 가끔 와서 그런 얘기 할 때 변호사로서는 믿고 싶지 않거든요. 설마 검사님이 그런 말 하겠나. 근데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검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검사님 한 2,200명 되나요? 대부분의 검사님들은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와 공정을 세우는데 불철주야 일하십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알겠습니다만 검사내전이라고 그 책을 쓰신 그 김훈 전 검사님,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셨지만 그분의 말처럼 대부분의 검사님들은 생활형 검사로서 그 정의로운 검사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부 그렇게 검사답지 않는 검사들을 우리가 간혹 경험하게 되는데, 만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거 수집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지방에 있는 검사님 어떻게 자필로 그거를 써주면서 고소 취하를 종용했는지 지금 생각에 저렇게 봐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자, 근데 어쨌든 검사답지 않는 검사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거 수집해야 됩니다. 조그만 증거라도 수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마디 말보다는 그 자기가 부당하고 위법한 공무집행을 당했다는 그 부분을 소상하게 1부터 10까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남겨서 그것을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기록이 그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함부로 검사님의 의도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간혹 의뢰인들한테 그런 말씀 해드립니다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검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 어떤 판사님을 만나느냐도 우리가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죠. 그렇다 보니 그런 면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훈훈한 이야기도 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아마 변호사 한 5년 차였던 것 같은데요. 그 법정에서 그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어요. 그 맡은 사건은 교회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한간 떠들썩했던 교회 사건인데, 저는 영장 기각을 구하고, 검사님은 영장 발부를 구하는데, 법정에서 검사님이 교회의 그런 내부 직제라든지 구조,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변호를 맡았나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 조목조목 달려들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저도 이 사건 맡아서 교회에 대한 공부하고, 교회의 재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수익 구조는 어떻고, 지출 구조는 어떻고 다 공부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판사님이 나중에 말리시더라고요. 그 정도 하시라고. 근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사무실 돌아왔는데 그 검사님이 전화를 오셨어요, 저한테. 저보다는 뭐 법적 경험이 한 8년 이상은 더 하셨던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그 법정 나와서 다시 곰곰이 우리가 영장실질심사 했는 과정을 보니까 좀 신뢰를 했는 것 같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겠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뭐 사건 수사하다 보니까 교회의 이런 안 좋은 부분, 비리 부분을 막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버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그분을 또 다른 지방에 그분이 부장검사로 계시더라고요. 가서 뭐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하고 차도 한 잔 있었는데, 그분 열정이 어쨌든 수사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뭐 법정에서 좀 오버 액션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그걸 보면서도 그때 그런 걸 느꼈죠. 저런 검사님도 있고, 또 본인의 실수를 바로 인정하는 검사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혹 의뢰인분들이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님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만,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검사님들은 정의로웠고 공정했습니다. 또 뭐 결과를 받아보면 수사 결과라든지 뭐 기소도 있을 수 있죠. 불기소 처분도 있을 수 있죠. 결과를 받아보면 또 결과를 내린 근거를 뭐 예를 들면 공소장이면 공소장, 또 불기소했을 경우에는 뭐 불기소 처분 이유 고지서, 읽어보면
나름대로 검사님도 고민하고 한 결론이었다. 이렇게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뭐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 우리나라는 또 사법부가 있으니까 사법부에서 무죄 변론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불기소가 났다 하면 또 다른 항고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재항고 절차도 있고, 그런 다음에 절차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우리 의뢰인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하나하나의 결과에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검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공정하고 자신이 진짜 퇴근 시간 제대로 퇴근 안 하시고 일한 결과입니다. 뭐 저도 서초동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까이에 서울중앙지검이 있죠. 제가 퇴근할 무렵에도 검찰청은 불은 환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검사님들 대부분 정말 열심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그런 걸 저도 항상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무리 멘트는 해야겠죠. 묵묵히 정의와 공정을 수호하는 대부분의 검사님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검사답지 않는 검사님들 알아서 제발 옷 좀 벗어 주십시오. 일반인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할 때 제가 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